수급이 몰리는 곳에 수익이 있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방송을 알차게 꾸며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 세 분께서 수급이 몰린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 주시면서 알찬 얘기들을 많이 나눠 주실 텐데, 그러면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로드맵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수급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오, 첫 칸에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펜오션도 보이고요. 고영, HK이노엔, 평소에 많이 못 봤던 종목들도 꽤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나 대형 종목들도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최진욱 본부장 말부터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부터 움직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출발합니다. 숫자 3이 나왔네요. 3칸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자, HL 만도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저희가 한번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나고, 당시의 수급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HL 만도는 좀 개인이 많이 최근에는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개인이 보통은 매수하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HL 만도만큼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다가 기관하고 또 외국인까지 동반 순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조정이 좀 짧게 좀 마무리가 되고 좀 반등 추세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기존에 이제 자동차 부품사라는 프레임이 좀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일단 HL만도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라든지 로봇의 결합, 이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의 구조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와 좀 구조적인 변화와 비슷한 레벨 체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같은 경우 한 1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레벨 범위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HM만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동차 부품사의 밸류로만 지금 받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HM만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빌리티, 더 넘어가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동화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성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를 놓고 볼 때는 아마 프리미엄 부분들이 로봇과 그리고 모빌리티까지 붙어준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가격은 오히려 싸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CS2026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은 이 로봇 간주 액추에이터를 이번에 최초 공개를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아틀라스 쪽에 좀 구조적인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현대차가 좀 로보틱스 쪽의 확장세를 계속해서 넓혀 나간다 하게 되면은 HM만도가 좀 핵심 부품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역시도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간적인 단기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고, 오늘의 좀 양봉 자체가 좀 장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면서 상승 장악형으로 좀 마감을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장에서도 다시금 좀 상승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 속에서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눈에 들어왔던 게, 이게 단기적으로 꽤 급등을 한 듯 보입니다만 그동안 외국인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전으로 보자면요, 19일 만에 이게 순매수로 잡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미 조금 올라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더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서 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HL 만도는 사볼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사실 매물대가 좀 강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윗꼬리가 크게 남기지가 않고 계속 밀리지가 않고 지금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매물이 좀 소화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들이 밸류상으로 놓고 볼 때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죠. 그렇다는 것은 반사적인 수혜 역시도 수급으로 HL 만도가 좀 쏠릴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뒀을 때는 아마 이 매물대 자체를 좀 넘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위쪽에 매물대는 그렇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매물대가 좀 두꺼운 상황들도 아니고, 올해 아마 연말에 또 로보택시 쪽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감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내내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좋습니다. 올해 내내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의 후보군으로 둬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종목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HL 만도로 시작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볼
굴려볼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5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국전력의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이 수급 로드맵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걸 오르네, 더 오르네, 근데 계속 오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요, 9%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도 야금야금 조용히 이제 시세를 이어가다 오늘은 좀 빵 터져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3분기 때도 그렇지만 한국전력은 옛날과는 다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1% 정도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전기 요금이 동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전력의 설비 투자는 굉장히 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한국전력은 또 도입을 준비 중인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흐름을 더욱더 완만하게 좀 만들어줄 것이라는 부분과, 지금 전기요금 동결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조달 비용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여기서 멈춘다라고 했을 때는 모멘텀이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형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돼서 지금 원전 시장 미국 진출에 대한 프리미엄은 상당히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미국과의 해결 실마리가 보였을 때는 지금 한국전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까지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주가에 좀 잘 반영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시세는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러한 이유로 결국에는 9%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거의 내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도 시작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모멘텀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더 붙을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은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까? 더 오를 거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상방은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원전 관련돼서도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탄력은 가능할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약간의 추격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이왕이면은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눌림에 대한 가격은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61선 48,000원에 대한 매수도 한번 열어두시고, 또 이제 49,000원 가격 라인, 일단 49,000원 가격 라인 밀렸을 때 한번 매수를 하시고, 추가로 밀릴 거를 감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눌린다 했을 때도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시에는 55,800원 가격 라인도 좀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르는 거를 또 꽤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김덕호 대표의 주사위를 굴려볼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보시죠. 이번에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페노션 세 분이서 이렇게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해운은 언제 갈까 궁금하거든요. 페노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해운하면은 뭐 HMM이라든가 이제 이런 다른 선박 운용사들, 특히 뭐 흥하해운 뭐 많은 기업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페노션을 유독 좀 많이 매수를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들이 왜 계속 이 종목을 이제 연초부터 다시 이제 매집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린란드를 지금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 뭐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독일에 히틀러가 뭐 안슐루스를 한 것처럼 뭐 계속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 북극 항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지금 북극 항로를 이제 개항을 해서 본격적으로 물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 북극 항로가 결국에는 거쳐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이 그린란드를 다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거나 유럽향으로 가게 되느냐, 이 길목을 지금
갖겠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야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페노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벌크선에 굉장히 주목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벌크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봐야 될 지표가 비디아 지수, 발틱 운임 지수인데 이 발틱 운임의 발틱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틱 지수입니다. 그래서 흑해 통해서 넘어오는 이 물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류가 중요했던 원인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상지대를 하면서 이제 밀 가격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페노션에 계속 이제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계속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이제 합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농업계에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물 같은 경우 이제 곡식, 흔히 말하는 식자재 가격에 대한 인하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임료가 적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익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확장 부분을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기반 시설이라든가 어떤 산업 시설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운임할 수 있는 선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제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취향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면은 이 페노션의 기대감이 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3분기 실적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크선에만 계속 매출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뭐 LNG선 등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세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시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LNG선 사업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가 3,985원으로 오늘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마감이 됐습니다. 4,000원이 안 되는 페노션 주가인데 지금 정도면은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뭐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해수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해수부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저희한테 이제 기회를 주냐 마냐가 관건인데 페노션이 유독 이제 좀 자주 입방아를 찢는 원인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이 북극 항로를 직접 운영을 했던 기업이 바로 이 페노션입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 선사의 외국 선장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 세 번째로 들어왔던 이 페노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선박에는 우리나라 선장님이 직접 이제 취항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메리트를 좀 많이 높게 받지 않았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종전만 된다라면 너무 좋겠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서 싸게 생산되는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가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LNG 선박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지난 12월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사실 이 하림지주가 이제 물류센터를 이제 뭐 확장을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온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손바뀜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장기 매집 종목, 다만 상반기 내에서 만약 이제 이 해수부에서 실질적으로 북극 항로 관련해서 취향 얘기가 좀 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빠른 종목 교체가 또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잡으시기보다는 굉장히 좀 작은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매수 의견이시지만 굉장히 좀 상세하게 대응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사위씩 굴려서 HL만도, 한국전력, 그리고 페노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최진욱 본부장으로 넘어가서 HL만도부터 출발합니다. 자, 굴려 주사위. 이번에는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합니다. 자, 어디로 가나요? 보이시죠? 하나 제가 셀게요. 자, 고영으로 갑니다. 고영. 예, 저도 숫자를 뭐 셀 줄 압니다만 좀 기다려봤습니다. 자, 고영.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18%대 올랐고요. 오늘 13%대 오를 때도 그렇고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관심을 받았어요. 네,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테마주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뭐 병원 수요 이제 실적이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기업들이 기대는 큰데 사실 이제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영 같은 경우 그 반대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영 같은 경우는 단기 손익보다는 매출 기반의 좀 확장이 먼저 나타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적자 때보다는 오히려 매출이 먼저 좀 커지면서 그 뒤로 손익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찍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로봇 기업들 내에서도 고영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계속해서 먼저 찍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메이저 측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또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도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의료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수요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부분들은 뇌수술 로봇
로봇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연초일 겁니다. 작년 연초에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미국 FDA 승인까지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이미 작년에 지금 미국 30개 병원에서도 이미 지금 로봇이 수요가 지금 공급이 된 상황에서 실제 수술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미 지금 매출 인식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 추세와 모멘텀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용 같은 경우 지금의 주가의 탄력성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볼 때도 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죠. 또 이제 실적 부분들만 놓고 볼 때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단만 놓고 볼 때는 영업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유보율을 놓고 볼 때는 거의 5,00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5,000%가 넘는다라는 부분들은 향후의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언제든지 또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 또 우리가 여지를 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 이제 주가에 대한 펌핑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일단 이게 너무 이제 과열권 구간들은 분명히 맞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선별적인 대응 전략은 충분히 잡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한 번씩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들어올렸다가 좀 빠졌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이 급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데, 자, 그러면 고영은 매수 고해영 아니면 스탑이에요? 일단 저는 관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오늘 솔직히 개인 말고는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좀 많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던 부분들이 일단은 추세를 돌리는 부분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이제 다음날 시초가에서도 분명히 상승으로 좀 시작은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관망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저는 이제 페이크 무빙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요. 워낙 이제 과열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8,700원대를 일단 지지를 시초가에 좀 시켜주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 28,700원대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수 관점이고요. 혹시라도 살짝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관망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일단 관망으로 정리를 해보겠지만 주가 흐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전력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숫자 몇이 나올까요? 굴려굴려 추사위 보시죠. 자, 1입니다. 바로 한 칸만 전진하면 되니까 어딘지 바로 알겠네요. 한화 시스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전고점 뚫고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탄력이 계속 나오네요. 네, 하나 시스템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요한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에는 국방비 증액 1년 안에 50%를 증액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규모가 무려 2,200조 원 규모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모멘텀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이 됐고, 그게 두 가지 측면, 확장해서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방산 기업들이 이제 방산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미국 기업들 안에서 방산에 대해서 지금 생산 시설을 아무리 빨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물량만큼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해군이라든지 그리고 뭐 군함 관련돼서 지금 미국 해군은 수상함, 잠수함, 무인 함정 이런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MRO 시장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관련돼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필리조선소 관련돼서 지분 60%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방산 관련돼서도 매출이 수주 잔고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과 조선의 모멘텀 두 가지를 받아갈 수가 있고, 이번에 하나 김승현 회장이 지금 하나 시스템 사업장을 찾아서 지금 하나가 우주가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관련된 이제 앞으로 사업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밝혔는데, 하나 시스템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관련돼서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하나시스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선주 갈 때 필리조선소 지분 60% 있는데도 안 가고 예. 막 이런 이유들이 계속 붙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고요. 새로운 가격대인 9만 원까지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9만 1,100원으로 오늘 또 고점을 찍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늦게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부합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 탄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혼재돼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보면은 한 3% 정도 상승폭을 줄였고 외국인도 조금은 뭐 이거를 의미 있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은 매도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는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데 역시나 뭐 바로 매수의 의견은 아니고요. 오늘 좀 밀렸기 때문에 밀렸을 때 5일선까지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 라인이 지난 고점 돌파를 했을 때 가격 라인, 그러니까 매물이 항상 좀 많이 쌓여있는 가격 라인이었던 7만 원 부근이 저는 1차 매수로 좀 적합한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밀렸을 때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탄력도를 노려보신다면 7만 원 가격 라인에서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만 원이요? 네. 7만 원까지 빠질까요? 안 빠지면은 기회를 안 주는 건데. 안 주는 거고. 근데 이제 투트랙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는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7만 원까지 안 보고 만약에 밀렸을 때 추가 매수 생각하시고 들어갈 것이고 나는 좀 안전한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받는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매수와 관망의 의견을 이렇게 나눠서 좀 제안을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늘 투자의 기본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의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현재 펜오션에 위치해 있는데요. 몇 칸이나 전진할 수 있을까요? 굴려 주사위 보시죠. 숫자 3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이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 모비스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한때 그 한화라는 것만 붙으면 다 올랐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화그룹주가 굉장히 강했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뭐 현대 붙으면 다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현대 모비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앞서서 이제 최준욱 본부장께서 HL만도 설명해 주시면서 뭐 거의 대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중요한 건 이번 CS 2016에서 나왔던 이 아틀라스 이제 현대차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금속 노조가 아니라 금속 로봇 조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현대모비스 추천하면 에이 무슨 저런 거 가져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주가를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린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기관이 이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에서는 조금 한 가지 경계감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매매 전략에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액추에이터 시장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작년 8월부터 이미 지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R 때 당시에도 갑자기 무슨 현대모비스가 뭐 액추에이터 갑자기 만드냐, 이 액추에이터 가격 지금 뭐 얼마 한다고, 이거 중국에서 사오는 게 싸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반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가 선보였던 어떤 모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그룹이 지금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좀 납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이제 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 좀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현대차 그룹이 잘 하고 있는 것은 현지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장에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 세일즈를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제품군에 대해서 비중 포트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인데 뭐 한마디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차 뭐 수입차의 지옥이다라고 했던 그 일본 시장도 지금 다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이제 매주 포인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주가가 좀 높긴 합니다만은 현대모비스 뭐 연말까지는 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수급을 잠시 짚어주시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괜찮아 보이는 이 종목
관망하자는 의견이신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제가 유독 관망을 하자라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기업 좋죠. 그리고 뭐 연말까지 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을 지금 이런 타이밍에 함부로 이제 큰 비중을 들어가시면은 발 묶였다가 정작 이 주가가 좀 빠질 때 딴 섹터 가는 게 아마 배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항상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경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우리가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해서 250일간 꾸준히 샀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간다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오히려 지금 왔을 때는 어떻죠? 현대모비스 사실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은 순매도가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가 떨어지니까 냉큼 팔아버렸습니다. 작년에 팔아버리다가 9월에 갑자기 35만 원 올라가니까 야 이거 늦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사기 시작한 게 비로소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에 주가에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만약에 로봇 관련 섹터가 좀 잊혀질 때 그러면 이 물량들은 기관들이 누구한테 이 물량을 주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목을 많이 묶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기업이고 잠재력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관망 의견을 제시를 드렸고요.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저는 한 42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면은 이제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마음에 잡다가는 우리가 조금 발목이 묶이는 것을 경계를 하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이 수익을 보고 나갔고 기관도 수익을 보고 나가려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개인이 들어가서 그걸 물량을 받아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반대로 약간 틀어서 혹시 현대모비스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차차 약간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작년에 이제 블라인드 뷰를 할 때 그때도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드렸지만은 그때 이제 목표 주가를 제가 35만 원을 먼저 제시를 드렸어요. 근데 35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40만 원 선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만약 매수를 만약에 하거나 아니면 좀 최종의 어떤 매도 전략을 취하는 분기점은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이때 아마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 동향을 한번 보시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셔도 저는 늦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장중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주가에 지금 함께 탑승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저는 4분기 실적은 사실 관세 영향 타격을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고 1분기도 관세 영향을 피해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로봇 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조정 여파 대비하면은 뭐 하락폭을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턴까지 돌아봤습니다. 세 분이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왜 안 시키지? 라고요. 참고로 이제 어제 월요일 팀은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한 주 만에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많이 연습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 세 분은 주사위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굴려주실지 지금 카메라 크게 잡혔거든요. 자,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부터 주사위 굴려주시죠. 돌려 주사위. 좋습니다. 자, 주사위 굴려보겠습니다. 주문이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천천히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2가 나왔습니다. 두 칸 전진해보죠. 자, 두 칸 전진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살짝 왜 이렇게 시원하게 못 가는 걸까요? 일단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였죠. 일단은 기대감 하나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려왔다라는 거. 일단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뭐 숫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일단 이제 밸류나 뭐 기대감으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지금 저점 부분 때부터 워낙 좀 많이 올라와 있던 부분들. 다만 일단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선을 좀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요. 일단 이제 수주가 실적으로 저는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시기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밸류가 충분히 방어할 국면에 분명히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좀 시기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기대감으로 좀 오른 주가라고 보기보다는 신규 수주가 일단 반복적으로 좀 쌓이면서 그로 인한 좀 주가에 대한 방어력이 계속해서 지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지금 수주 잔고가 한 14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4년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한 27조 원까지 지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 가시성이 늘어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늦게와서 알겠지만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폭발적인 성장성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게 되면은 계속해서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럼 결국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하게 좀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그렇다게 되면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반으로 수주대한 프로젝트는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보기 드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는데 SMR과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 그리고 전력 기자재 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드문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매출 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미 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설치만 하고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까지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세게 안 밀린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밸류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지금의 밸류 자체의 적정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논리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밸류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추측으로 보시는 편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키가 한 번에 훌쩍 크는 경우도 있지만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쑥쑥 커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기간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어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 이 타점에서도 매수는 유효하다? 네, 저는 일단은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대감이 꺾였다 하게 되면은 이번에 저번 달, 저저번 달에 73,000원 깨고 내려갔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000원대를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오히려 주봉이나 일봉 봤을 때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저 가격 레벨 구간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박스권에서 충분히 매물 소화를 이뤄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전에 거의 한 2007년도 때 이 매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물이 좀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추측으로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모아가는 전략.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올해 1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지은 대표님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 역시나 뭐 시청자분들의 기대가 가장 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주사위를 어떻게 굴려주실지. 지난주에는 조금 수줍었거든요. 오늘은 좀 다르겠죠? 네. 굴려주시죠. 네. 굴려 주사위. 뭐 어떡해. 네, 굴렸습니다. 숫자 5가 나왔고요. 5칸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칸 가면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가 나왔네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또 로드맵에 위치를 하고 또 선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 이제 장중에 약간 뭐 3% 가까이 좀 밀리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조선과 방산이 좀 시세 랠리를 보였고 또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일단 우려하실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돼서 봤던 부분들, 그 스토리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뭐 2026년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그 캐펙스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또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당연히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낸드 가격과 그리고 그 DDR5라든지 이런 D램 가격의 상승은 2026년에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 추정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UBS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아마 목표 주가를 한 84만 원 정도 받던 회사인데 오늘 100만 원으로 또 올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사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모리 대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제 외국인 기관들을 봤을 때 수급의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흐름이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눌림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2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탑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과대 낙폭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 주신 걸로 봐서 지금 자리에서도 100만 원 향해서 뭐 한 20%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또 이번 달 말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 발표도 있을 건데 그때까지는 저는 주가가 크게 뭐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불어오거나 어떤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횡보로 가거나 눌려도 크게 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하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눌릴 거를 염두를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실 유효하다는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의견이고요. 예. 두 가지로 나는 단기적으로 탄력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도 지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나는 중장기적으로 진짜 100만 원까지 내년까지도 뭐 아니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분할 매수를 좀 많이 쪼개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두고 봐야겠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보여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도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우리 김 대표님 주사위 굴려주실 차례인데요. 예, 해주실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가봅니다. 자, 마지막 주사입니다. 숫자는 2가 나왔습니다. 자, 두 칸 전진하면요. HK 이노엔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 분이 계속해서 붙어 다닙니다. 자, HK 이노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일단 오늘 가격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왜 이 종목을 이제 눈여겨 보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유식도염 관련돼서 이제 K캡 실적 기대감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몰리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HK노엔 제가 작년에도 뭐 추천자로도 말씀드렸고, 이 HK노엔이 가는 경우는 보통 회식이 많아질 때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회식이요? 그렇죠. 아, 간 때문에. 그렇죠. 간 때문에 이제 술 먹고 나서 이제 정신 못 차린다. 수액 맞아야 되고, 우리 숙취 소재, 컨디션 마셔야 되고, 뭐 그럼 많이 먹으면은 뭐 오버히트 얘기가 나오니까 뭐 비만도 뭐 얘기가 나올 것이고, 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HK노엔이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는 뭐. 안양 HK노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섹터, 이제 최하위 섹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락 후에 컸던 섹터들이 보통 이제 명확항암 치료제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등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좀 빨리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지금 조정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순매도세가 높은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왜냐 이미 작년 4분기부터 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던 섹터가 사실 이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버행만 좀 대비를 하는 의미에서 좀 물량 조정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주가가 급락한 것이지 특별하게 뭐 악재가 예고가 돼 있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거의 2달 정도 야금야금 올라왔던 그 주가를 하루 만에 다 뱉어내서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건 기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올해가 굉장히 이 HK노엔에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매수를 해볼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K캡이 지금 이번에 FDA 인상을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정드리겠습니다.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앞서서 진행을 했던 미국인 대상으로 해서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한번 붙어보자라고 지금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경구용 제했던 이 에크노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1상, 2상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HK노엔이 사실 이제 한국콜마 그룹이잖아요. 근데 한국콜마 그룹 지금 남매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HK노엔 윤상현 부회장이 이겼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이기고 보자. 근데 다만 문제는 이 한국콜마 그룹이 전반적으로 너무 돈을 남한테 퍼줬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들도 말씀이 나오고 계신데 저는 그럼에도 일단 HK노엔 뭐 충분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그동안 이제 뷰티 분야에서는 사실 윤상현 부회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오면서 지금의 HK노엔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HK이노엔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이 몰린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세 분이 주사위 굴리는 그 실력이 많이 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도 덩달아서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세 분은 또 다음 주에 뵙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